저는 이제 김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네. 저 공유 창고 사업을 갖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비닐하우스 집 같은 거 있는데 예.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런 데서 생활했어요. 저는 지금 모습 보면 처음부터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 모습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잘 없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2년 차에 그 당시에 25인가 6인가 그때 집을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500만 원을 가장 쉽게 버는 사업이 뭘까 생각해보면 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업. 네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원룸 도시에서 한 7, 80평 대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네. 사업을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벌니다. 매출이 그 정도 나와요. 네. 임대료가. 네. 근데 투자 비용은 15억 들어가요. 아. 근데 우리가 좀 봤잖아요. 2억 들어갔는데 한 달에 900만 원, 1000만 원 들었잖아요. 아. 이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받고 양산으로 이제 가볼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양산시청 옆에 네. 저희들이 이제 직영점, 구호점을 만들려고 토지를 구입해 둔 게 있습니다. 가설계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사장님께서는 네. 땅이나 이런 걸 어떻게 구매를 한다 해야 되나? 저는 땅하고 이런 게 토지라든지 뭐 건물 구입 이런 것 갖다가 경험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6살인가 5살 때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었고요. 그리고 또 30대에 또 별장도 가지고 계속 있었고요. 돈이 없어도 계속 뭐 돈이라는 건 은행에 다 있잖아요. 네.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비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또 이루어진다. 특히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하고 땅을 많이 샀는데 우리가 직영점을 오픈하는 거는 대부분 다 건물을 샀었어요. 남들은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공간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 가는데 양산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토지를 구입을 해놨는데 이 건물을 또 새로 제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다가 땅값이 올랐을 건데 주가 대출 얼마 될 수 있느냐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에서 일단 땅값이 올랐으니까 주가 대출 해줄게 이제 그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2년 만에 내가 투입한 현금은 전부 다 뽑았는데 다 은행 대출로 다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건물을 짓게 되면 네. 또 일부분은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건물이나 땅을 사는 방법이 또 경매도 있고 국매도 있고 네. 일반적으로 또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렇게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경매를 통해서 2건을 제가 샀거든요. 샀는데 이제 2개 다 이제 지하층에 있는 상가였고 네. 거기서 뭐 어떤 사업들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가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경매에 나왔어도 뭐 이게 감정가 대비해서 거의 한 30% 수준에서 2개 다 구입을 했거든요. 네.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창고를 갖다가 캐비넷을 넣어 가지고 우리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가치 있는 건물로 바꾸는 것이죠. 부동산 매물 찾아보는 방법은 네이버에 워낙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매 사이트에서 보면 네. 경매 나오는 것도 항상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부동산하고 좀 가까워지면 만나면 음료수라도 한 명 사들고 가고 네. 이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 좋은 매물을 갖다가 계속 알려줘요, 문자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2개를 샀어요. 땅을 살 때는 괜찮은 게 이게 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대출이 많이 나오는 땅을 사는 게 구입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꿀팁 나옵니까? 네, 꿀팁이죠. 감정가. 네. 안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반인들은. 근데 공시지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토지 대장을 떼보면 네. 공시지가하고 비해서 이게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거는 거의 한 80% 대출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건물은 평가액이 나와 있는데 네. 토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 제가 가고 있는 땅은 공시지가보다는 2배 정도의 땅인데 모양이 이상해요. 삼각형이에요. 네네. 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땅과 붙어 있는 땅이 평당 550만 원에 6개월 전에 팔린 땅인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을 갖다가
평당 37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비용이 저렴하죠. 네. 그걸 은행에다 이었을 때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렇게 세금 줄이기 위해서 네. 그 매매 가격을 낮추는 마이너스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은행에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이 땅이 좀 시하고 소송이 있어가지고 550에 370만 원 차이 나는 만큼은 양산시에서 소송을 받아서 자기가 돈을 받긴 했기 때문에 네. 나한테 싸게 판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은 우리한테 받는 것 플러스 양산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팔은 거고 네. 나는 싸게 산 거고 거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땅을 사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 지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니까 추가적으로 대출을 갖다 한 1억 정도 더 해주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현금 들어갔던 부분들은 이미 이제 횟수가 다 되는 거잖아요. 땅을 사놓으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또 땅값이 오르니까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또 생기고 네. 공간 대여를 하면서 또 수익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기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카페들이 많잖아요. 대형 카페들 엄청 많죠. 근데 그런 카페들 사업을 갖다가 딱 쳐다보면 그 네. 사람들이 네. 요식업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질은 뭐냐? 부동산 사업이다. 그걸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매출이 잘 나오는 어떤 카페들도 네. 뭐한 달에 1억 5천, 2억 정도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맞죠. 카페들 있잖아요. 네. 기장에 가면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네, 많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한 달에 2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카페 같으면 그 네. 부지가 최소한 1000평이 돼야 돼요. 1000평이면 예전에 그 땅을 갖다가 한 200만 원대 땅을 샀다. 네. 지금 얼마겠어요, 그 땅들이. 엄청나게 올라 있을 것 같아요. 땅값이 만약 200만 원짜리가 지금 1000만 원 넘잖아요. 네. 기장에 가면. 네. 이 영업 수익은 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자본 수익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건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거죠. 영업 수익도 올리고, 네.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자본 수익도 같이 갈 수가 있고, 아. 그리고 또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뭔가 바꾸더라도 내 네. 건물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갖다가 80-90% 들더라도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좋은 팁 같네요. 꼭 만약에 사업을 한다, 일단은 문제는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굳이 내가 사람 많은 데 갈 필요 없잖아요. 네. 요즘에는 다 차가 있다 보니까 장소는 되게 후지지만 찾아서 오는 그렇죠.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 정도까지 가더라도 사람이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실력, 이제 음식을 만든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실력, 네. 그 다음에 마켓 실력이 있다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도심에서 하지 말고 네. 산 땅 네.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서 차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업종에서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되죠. 네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네. 최소한 100조원이보다는 맛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100조원이 하는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맛을 보면 네. 특별히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성비 있는 맛이고 그냥 네네. 일반적인 맛이잖아요. 가성비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아. 산 시청역입니다. 한 2-3년 지나면 이게 전철이 이제 개통되겠죠. 네. 앞에는 양산 시청이 있어요. 요 부지 네. 이게 보이죠? 네. 콘크리트 돼 있는 이 부지. 네. 이 네. 부지가 저희들 양산 시청점 부지입니다. 아, 여기요? 네. 여기에 예. 이렇게 이런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2층짜리를 지어서 1층에는 우리 창고를 공유 창고를 하고 네. 2층에는 우리 사무실을 갖다가 이전하면 어떨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가설계를 뽑아본 거예요. 아. 제가 본 시각은 네. 이런 거죠. 이 땅은 양산 시내에 교통이 편한 위치에 있어. 네. 근데 사람은 별로 없어. 그래서 뭐냐면 땅값은 좀 저렴해. 그런데 굉장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창고 입지로서는 좋죠. 좋죠. 아. 그러면 공간 대여해주는 수익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갖다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커피숍을 한 달에 뭐 1000만, 2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이걸 해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하나의 지점에서 한 500만 원씩 돈을 번다. 그럼 10개 정도를 갖다가 내가 운영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다른 데 가가지고 빈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커피숍을 만들어서 누군가 하자한테 팔 수 있다면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지금 이제 부산 온천장점에 네. 이제 가서 청소를 한번 하러 갑니다. 사장님께서 이거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김에서 시작해서 부산 찍고 서울 찍고 대전, 대구, 경부선 라인으로 쫙 깔아보자. 네. 그래서 사업 2년 차에 네. 제가 서울로 진출합니다. 아. 그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임차해가지고 창고 설비를 한 2개월 동안 혼자서 준비를 하고, 근데 제 나이가 그때 40대 후반이었어요. 그 50이 다 되는 남자가 서울에 이제 혼자 원룸에 간 거죠. 오픈기일이 추석인데 추석이 되기 전에 오픈을 해놓고 네. 제가 집에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픈기일은 촉박하고 일은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자서 무리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이 왔었는데, 대상포진이 왔다는 건 알았지만 한 3, 4일 정도만 더 일을 하면 오픈을 해놓고 내가 추석에 집에 가서 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침 일어났는데 도저히 일해가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자. 근데 이게 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비행기 표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했지. 너 지금 휴대폰을 봐가지고 표를 못 끊으니까 네. 빨리 비행기 표를 끊어서 나한테 보내주라. 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순간에 집사람이 겨우 자리를 표를 끊어가지고 표를 날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바로 입원을 했죠. 근데 네. 가자마자 이게 막 진통제하고 이런 것들 이어주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무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눈에 특히 왔기 때문에 당신 죽을 뻔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뭐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이게 힘들 때 가족이 옆에 없다는 게 네. 정말 힘들었었죠. 그게 욕심이 가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사실은 잘 안 됐어요. 6년 만에 폐업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임대료 인상을 또 해줬어요. 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네. 사실은 그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그랬죠. 이게 매출은 잘 나오는데 네. 임대료 주고 뭐 주고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게 또 서울에 가서 이제 배운 점이죠. 결론적으로 하면 내 사업은 실패를 했지만, 거기서 깨달은 점은 이 사업은 내 땅과 내 건물에서 해야 된다는 학관 원칙, 실패에서 온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내려왔죠. 그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지금의 땅도 사고 거기에다가 공간 사업도 하고 있고 네네. 계속 건물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물이 몇 개 정도 있으신 거예요? 건물이 부산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1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2개는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네. 2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또 토지를 또 2개를 구입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때문에 구입한 거는 토탈 6개가 되는 것이고, 어릴 적부터 좀 내 건물과 땅 이런 걸 갖다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20대에 아파트를 사고, 또 30대에는 별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이제 별장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이제 별장을 지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거기서 많이 놀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게 건물을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건물이든지 땅이라는 부엌이 되면 쉽게 이제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에 한 100개 이상의 건물과 땅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자기 이제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 내 건물을 갖고 싶다, 네네. 그거를 목표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 처음 뭘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건물을 한 개 갖기 위한 노하우? 네. 사실은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이 또래거든요. 하고 네. 싶은 걸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보다는 더 좀 어렵죠.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른이 돼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건물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조그만 가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500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럴 수 있어.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500이면 네. 먹고 쓰고 남이 없다. 먹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500만 원을 가지고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200~300만 원 이상 갖다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두 우리가 번째 단계는 네. 200~300 정도는 모아라. 모아라. 네. 그걸 못 모으면 시드머니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시드머니가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네네. 되는데 그러면 200~300만 원 해가지고 한 2년이면 5천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시드머니를 가지고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뭐 음식을 잘한다. 네. 그럼 음식점을 하든지. 또 여기서 원칙은 제 생각엔 그런 거죠. 네. 5천만 원 가지고 월 500만 원 순이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라. 500만 한 원. 1000만 원 정도 벌어야 되는 거면 500 쓰고 500을 저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업이 되면 또 2년이면 네. 1억이 되잖아요. 1억 모으면 이제는 3억짜리 땅을 살 수 있다. 월세 주고 먹고 쓰고 나면 하나도 없어. 네. 뭐 대부분 다 그 이야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네.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일단은 500만 원을 제일 처음에 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는 그 500만 원을 벌어서 네. 시드니 머니를 모아서 네. 뭔가를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 네. 한 번에 성공하는 거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뭔가 대박 나야지 그러면 한 번에 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 그런 것들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사기당하는 되게 많잖아요. 네. 연수익으로 20% 이상을 보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나는 20% 이상 갖다가 해줄 수 있어. 네. 다 사기라고 봅니다. 아, 그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지가 하지 왜 남한테 하라고 꼬시겠어요.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 그 다음 재미로 유튜브 네. 보지만 그 주식 이야기 그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볼 필요 없어. 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판단이 흐려져.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뒤에 모든 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럴 바에는 길을 닫고 사는 게 좋다. 뭔가 이루기 전까지 항상 자기가 책임진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 핑계에 대고 남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치고는 네. 제대로 성장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가족이 힘들게 사는 거, 행복하지 못한 거 내가 책임이다, 이런 마인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양병원 안에 있네요. 네, 지하에 비어서 쓸모없는 상가를 경매를 받아서 예. 만들었습니다. 1명당 9명 차를 가져오는데 주차가 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이니까 되게 편리한 거죠. 여기는 이제 모바일 카드로 출입입니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집보다 깨끗하게, 우리 집보다 편리하게, 우리 집보다 안전하게. 창고는 작년 1월 달에 오픈했어요. 자, 한 1년하고 한 3개월 가동률이 한 50% 절반이 좀 안 됩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 8, 90%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해충 방역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전체로 다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한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을 뽑아서 직원 쓰는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직접 다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뭐 이거 직원이 이런 걸 시킨다면 직원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여기는 그러면 얼마에 이거 구매를 하셨어요? 이게 경매해가지고 원래 감정가가 뭐 3억 몇천이었었는데 이렇게 초반에 경매로? 네, 낙찰을 받아서 내 건물에서 월 한 5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오는 이런 사업체를 갖다가 똑같은 걸 복사 해가지고 전국에 설부터 쫙 깔아가지고 내 걸 한 100개 정도 최소한 가지겠다. 사업이 잘 되면 상장회사도 될 수 있겠다. 그런 꿈도 조금 꿔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촬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재밌기도 하고 또 질문을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팍팍 들어오니까 네. 또 이 내용들이 또 몇 년 뒤에 내가 보게 되면 이 했던 말들이 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뜻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제 아이들이 이제 25살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군대가 21살짜리가 있는데 일단 부모한테 인정받는 자식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형제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주위에 있는 친인척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에는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뭔가 꿈을 펼치려고 하지만 네. 그게 부모가 봤을 때 실력이 없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으면 일단은 우리가 하다 보면 부모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부모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가족한테도 인정받기 힘들고 자기 형제한테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인정하는 실력을 가진 다른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항상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다 보니까 네. 항상 돈이 모자라면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부모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동생한테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전부 다 우리 부모라든지 동생이 이런 것 갖다가 어느 정도 다 뒷받침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회사를 키워서 그 다음에서는 은행이라든지 기술 보정을 통해서 또 자금을 갖다가 유치했었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자금을 투자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내 부모 형제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고객들한테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